우리는 만리장성이 산에 관해서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역사지도 책에는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한반도 안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중국 학계의 주장이 지닌 모순과 모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나라 때 쌓은 진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오지 않았음은 물론 한사군이 요서에 있지 않았음도 확인될 것입니다. 제3화에서 소개한 태강지리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사기세근에 인용된 태강지리지 기사에 의하면 서진 태강연간인 280년에서 289년 사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었고 장성, 즉 진장성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제3화에서 소개한 중국 역사학자 담기양의 논문에 의하면 갈석산은 하북성 진왕도시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에 비정되고 이는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 두루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갈석산이 있는 낙랑군은 하북성에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태강지리지는 한사군 요서설의 유력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강지리지는 진장성의 기점에 대해 중국 학계의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으로 보는 중국 학계의 입장에서 진장성과 갈석산은 평양 일대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갈석산이 하북성에 있고 진장성도 거기서 시작된다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석산을 창녀현에 비정한 인물인 담기양이 주관한 중국의 대표적 역사지도책인 중국역사지도집에서는 진장성의 동쪽 끝은 평양 인근에 두면서도 거기 있어야 할 갈석산은 창녀현에 두는 어정쩡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점은 한사군 요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중국 학자들 모두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이 한나라 무제 때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전제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되었습니다. 태강지리지는 진태강 3년직이라고도 지칭되어서 태강 3년인 282년에 저술되었다고 보이는데 당시 존재했던 낙랑군은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석군은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이 아니라 후대의 요서로 교치된 낙랑군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석구의 논문 3편을 요약했습니다. 진장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나라 때 쌓은 연장성을 알아야 합니다. 진장성은 연장성을 기초로 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역 사지도집에 의하면 전국시대 연나라 장성은 한반도 중북부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연나라의 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서쪽 2000여리를 빼앗고 만번안을 경계로 했다는 삼국지의 배송지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나라가 이에 장수징계를 보내 그들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게 하여 2000여리에 달하는 땅을 빼앗고 만번안을 경계로 삼았다. 여기서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인 만번안은 지명으로서 일찍이 한과 후한의 요동군에 소속된 18현 중 문현 및 번안현과 연관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즉, 문현과 번현을 같이 지칭한 것이거나 만을 오류로 보고 번안만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안현의 위치는 현내에서 폐수가 서남쪽으로 흘러바다에 들어간다는 한서 기록에 의해 폐수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수는 양수경, 오승지 등 중국 학자들에 의해 대체로 요하이거나 적어도 요동 지역에서 그 위치가 비정되었는데 폐수가 진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로 기록되었고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는 표현은 요하를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고도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풍이라는 학자는 폐수를 대령강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요동군 소속인 압록강 하구 서안평이 요동군 소속임을 밝힌 후 거기서 멀지 않은 평안북도 박천이 요동군 번안현이며 인근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대령강이 폐수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역 사지도집은 진풍의 비정을 채택함으로써 연장성의 동쪽 끝인 만번안의 위치가 박천에 비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반도 내의 연장성이 고고학적으로 실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역 사지도집에 그려진 연장성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번안,
즉 박천에서 출발해 압록강과 요하를 건너 요령성 부신 근처까지 연장성은 끊어진 성곽 패턴으로 그려졌지만 그 이후는 이어진 성곽 패턴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집 앞에 총편례 11항에서 전국시대 진왕조 등의 장성과 변세를 표시했는데 유지가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부호를 달리 표기했다고 했으니 평안북도 박천에서 요령성 부신까지는 연장성으로 볼만한 유지가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장성은 대략 부신부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 기록을 보면 연나라에서는 장성을 양평까지 쌓았고 고조선과의 사이에는 장세를 쌓았다고 합니다. 연나라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 그리고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설치하여 호의 침입을 막았다. 처음전현 때부터 이미 진번과 조선 지역을 잠시 침략하여 속국으로 삼고 그곳에 관리를 두었으며 장세를 쌓았다. 여기서 장성은 선 개념으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방어시설물이고 장세는 점 개념으로 요충지에 축조한 방어시설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중국역 사지도집에서는 부신부터 박천까지 장세를 장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 내에 연나라가 설치한 장세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 부신부터 박천까지의 연장성은 가상의 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장성을 계승한 진장성은 평양 서쪽까지 조금 더 남쪽으로 끌어내려 그렸습니다. 이처럼 남아있지도 않은 한반도 내 진장성의 유지를 찾던 중국 학자들은 1987년 청천강 북쪽 대령강 유역에서 발견된 120km 길이의 대령강 장성을 진 장성 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령강 동안을 따라 건설된 장성을 연나라나 진나라에서 쌓았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연나라나 진나라에서 방어 목적으로 장성을 쌓았다면 대령강 서안에 쌓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고학적으로 한반도 내 진 장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계에서는 계속 평양 서쪽 지역에서 진 장성이 시작한다고 하겠지만 그 경우 창녀연에 있는 갈석산에서 진 장성이 시작된다는 태강지리지 기록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진 장성이 없다는 한국 학계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일대로 보는 한 낙랑군 수성현에서 진 장성이 시작된다는 태강지리지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병도가 진 장성을 한반도로 끌어들였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고려시대 때 생긴 지명인 수안에 근거해 낙랑군 수성현을 수안현에 비정한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지만 진 장성이 수성현에서 시작한다는 진서 지리지 기사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말로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강지리지에서는 낙랑군 수성현과 갈석산, 진 장성 기점을 삼위일체로 강고하게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다른 곳에 옮겨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학계처럼 갈석산만 진앙도시에 떼어놓기도 어렵고 한국 학계처럼 진 장성만 요서 지역으로 떼어놓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공석군은 태강지리지의 낙랑군이 한무제 때 설치된 낙랑군이 아니라는 발상에 전환을 하는데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태강연간에 존재했던 낙랑군은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밖에 없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공석군은 태강지리지 일문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책 제목과 달리 태강지리지에는 태강연간의 일들과 함께 훨씬 후대의 일도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서에 인용된 태강지리지 기사에 나오는 태강 7년은 태강연간이기는 하지만 태강지리지가 저술된 태강 3년보다 4년이 지난 시기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삼국지에 인용된 태강지리지 기사에 나오는 진나라의 호구수 377만이 태강 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면 태강원년에 호구수 245만 9,840에서 불과 2년 만에 인구가 150% 이상 증가한 셈인데 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는 태강연간 이후의 통계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치통감에 인용된 태강지리지 기사에 나오는 해제에서 원제까지는 4세기 전반 이후에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원제의 제위기간이 서기 318년에서 323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초학기에 인용된 태강지리지 기사에는 후이, 즉 부기가 나오는데 이는 부기가 세워진 386년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송서에서 인용한 태강지리지 기사에 나오는 태원 15년은 서기 390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태강지리지에는 태강 3년 이후의 사건도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낙랑군이 대릉하 방면으로 교치된 313년 이후의 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석군은 태강지리지 기록의 낙랑군은 요서로 교치된 낙랑군이라 합니다. 이처럼 태강지리지의 낙랑군이 평양의 낙랑군이 아니라면 태강지리지 기록에 모순이 없습니다. 장성의 기점이 둘있게 되는 중국 학계 주장의 모순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한반도 내 장성의 존재를 부인해보지만 낙랑군 수성현에서 장성이 시작한다는 태강지리지 기록의 막혀 모순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랑군을 교치된 낙랑군으로 보면 창녀현 갈석산 인근으로 낙랑군을 옮길 수 있게 되어 거기서 삼위일체가 다시 형성되면서 그동안의 모순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사군 요서설의 유력한 근거였던 태강지리지의 역할도 사라지게 됩니다. 갈석산이 있었던 낙랑군은 더 이상 한무제 때 설치된 낙랑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획기적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공석군은 그가 말한 교치된 낙랑군이 어느 때 어디에 있었던 낙랑군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낙랑군이 처음 교치된 지역은 대릉하 유역으로서 갈석산과 인접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갈석산과 가까운 노룡현 일대에 교치된 낙랑군 조선현이 있지만 조선현은 수성현이 아니라 역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여타 사료와 성격이 약간 다른 진서지리지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진장성과 낙랑군 수성현을 결합시켜 기록한 사료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갈석산을 언급하고 있는 사서들은 태강지리지를 원천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구에 의하면 이 기록들은 서로 인용 계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에 나오는 낙랑군은 평양의 낙랑군이 아니라 교치된 낙랑군입니다. 그러나 진서지리지에 나오는 평주 소속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는 갈석산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진장성과 낙랑군 수성현을 결합시켰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록 자체는 태강지리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갈석산만 빼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석구에 의하면 진서에서 갈석산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편찬자가 갈석산이 평양 일대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진장성이 낙랑군 수성현에서 시작한다는 기록은 사실과 맞지 않지만 편찬 당시 당태종이 가졌던 고구려 지역에 대한 고토회복 의식을 감안해 남겨두었다고 합니다.